바이스는 빅쇼트의 아담 맥케이 감독이 제작한 전기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조명하고 있는 인물은 리처드 브루스 체니, 딕 체니라는 애칭으로 더 유명한 미국의 제46대 부통령입니다. 제43대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의 러닝메이트였고, 부시 행정부에서는 실세로 군림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부통령은 실권이 없는 자리, 허수아비에 가까운 자리이고 대통령이 죽기만 바라는 자리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존재감이 부족한데, 딕 체니는 역대 어떤 부통령과도 격을 달리하는 권력을 행사했으니까요. 게다가 8년 동안의 조지 W. 부시 정권은 9.11 테러, 아프가니스탄 전쟁, 고문 이슈, 이란과 이라크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정하고 이라크 전쟁 개시, 허리케인 카트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만 브라더스로 대표되는 세계 금융 위기에 이르기까지 파란만장한 일을 벌이거나 당하면서 역대 최악의 정부로 손꼽히는 시대입니다. 뭔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시대에 비정상적인 권력을 지닌 부통령. 이쯤 되면 딕 체니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전반적으로 영화는 실험적인 작품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부부터 보이는 영화의 흐름은 관객들을 빠져들게 만드는 강인한 흡인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재밌죠. 영화의 편집도 아주 유쾌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후반으로 가면서 영화의 장점은 약해지고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전작인 빅쇼트에는 비할 수 없는 작품입니다. 빅쇼트만큼 유쾌하고 또 창의적인 편집을 활용해 이야기를 만나게 이끌어가긴 하지만,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쉽게 요리할 수 있었던 빅쇼트에 비해 바이스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사건이 아닌 인간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딕 첸이라는 인간의 비밀스러운 모습은 영화가 다가가기 어려운 세계입니다. 영화의 완성도가 수작, 명작의 수준에 이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좋은 시도고 멋진 실험이기는 하지만 감독의 전작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부러운 영화이기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영화들, 우리나라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운 영화들은 완성도와 상관없이 부럽게 느끼곤 합니다. 엄청난 자본이 투입되는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그것이죠. 비록 바이스는 큰 자본이 들어간 영화는 아니지만 10년 전 정부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날카로운 카메라를 들이댄다는 부분에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자체의 완성도가 감탄할 만큼 높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수준이니까요. 백악관을 접수한 한 남자의 이야기, 바이스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철저한 비판을 목적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리뷰 시작합니다. 한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그것도 아직 살아있는 인간, 또 현대 정치에 영향을 미친 정치인의 삶을 조명하고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요? 아니, 가능하기는 할까요? 저는 이 질문에 얼른 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서도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아담 맥케이는 최선을 다해 딕 첸이라는 인간을 그려내려고 했지만, 어쩌면 딕 체니는 이 영화를 보며 아담 맥케이를 비웃을지도 모르겠다고. 영화는 시작부터 딕 체니의 젊은 시절을 보여줍니다. 아직 그가 아무것도 아니던 시절의 일들이죠. 야외 노동을 하고 술집에서 싸우고 음주운전을 하고 아내를 실망시키죠. 그리고 영화는 딕 체니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그저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그려내고 있는 딕 체니가 무척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크리스찬 베일의 연기도 무척 훌륭했습니다. 크리스찬 베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량을 했고, 딕 체니를 연기하는 모습은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 딕 체니의 외형입니다. 외형은 그럴듯하게 만들었지만 딕 체니의 내면은 어떨까요? 저는 의문입니다. 네오콘의 보스로 군림하고 부시 행정부를 마음대로 주무른 신보수의 심장과도 같은 사나이가 정말 단지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치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영화의 답은 그렇다이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내와의 약속은 딕 체니가 정치의 길을 걷게 된 많은 이유들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의 내면은 복잡하고 다채로운 것입니다. 두부 자르듯 명료하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죠. 결국 영화는 그를 특정해야 합니다. 그가 어떤 인간인지.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제가 남죠. 영화의 제목은 바이스입니다. 악, 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드러내야 합니다. 영화는 계속해서 딕의 행보를 따라갑니다. 영화는 딕이 도널드 럼즈펠트를 만나는 부분에서부터 그가 백악관 수석 보좌관이 되는 과정까지를 전반부를 할애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딕은 도널드에게 정치를 배웠고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권력의 시종 노릇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말수가 적고 충성스러운 딕을 도널드는 무척 마음에 들어했죠. 그리고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딕의 출세와 딕의 신념입니다. 영화는 딕이 출세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의 성실함과 공손함, 조용하고 말수가 적고 남들보다 한 수 앞을 생각하는 해안, 그리고 괴상한 아이디어도 그럴듯하게 들리게 만드는 말솜씨를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몇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일단 딕의 이런 능력으로 딕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미국은 대단히 정의로운 나라이거나 감독의 상상력이 무척 순진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생각이죠. 순수하게 능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딕에게 운도 작용했고 또 영화에서 설명하지 않는 어떤 욕망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딕을 괴물 같은 정치인으로 성장하게 만든 동력일 것입니다. 딕은 닉슨 대통령이 비밀리에 나누는 대화들과 그 결과로 캄보디아의 폭격이 이뤄질 것이라는 도널드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도널드에게 묻죠. And what do we believe? 우리의 신념은 무엇인가? 라고요. 저는 이 질문이야말로 이 영화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념이 뭐냐는 딕의 질문은 말 그대로 순진한 겁니다. 마치 사회 초년생이나 풋풋한 대학생들이 가질 법한 생각이죠. 도널드는 그런 딕을 보며 폭소를 터뜨립니다.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재미있기라도 한 것처럼 유쾌한 웃음이죠. 여기에서 영화의 시선은 명확히 드러납니다. 도널드에게는 신념 따위 중요치 않다는 것이죠. 모 영화가 도널드 럼즈펠트라는 인물을 그렇게 평가할 수는 있을 겁니다. 문제는 딕 첸이죠. 도널드가 웃음을 참지 못할 정도로 딕의 질문은 순진무구했어요. 하지만 단지 정치를 잘 모르는 햇병아리의 삐약거림이라 치부하기에는 그 질문이 지닌 깊이가 얕지 않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 정치적 신념이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독대, 대화 한 번으로 나라를 폭격하느냐 마느냐, 수천 수만의 목숨이 사라지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이곳에서는 신념이야말로 제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 방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옳다고 믿고 무엇을 추구하는가? 정치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도널드의 반응 이후 딕은 두 번 다시는 신념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누구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감독이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즉 감독은 딕 체니와 일당들을 그저 철학도 신념도 가지지 않은 채 욕망과 정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술만을 연마한 정치 집단으로 치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신념이 없는 네오콘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오콘, 말하자면 공화당의 신보수주의 강경 우파라고 정의할 수 있는 집단입니다. 이들은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고 사실 이들이 지니고 있는 신념은 극단적인 리버테리안에 가깝다는 것이 아이러니죠. 로널드 레이건의 패권주의 이후 네오콘의 이념은 명확합니다. 미국적 가치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며 미국적 가치, 즉 자유시장 경제, 절대적인 사유재산과 개인의 자유 중시, 법치라는 이념을 전 세계로 퍼뜨리는 것이 숭고한 것이고 그걸 방해한다면 적극적으로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태도는 네오콘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후 이라크 전쟁을 두고 딕 체니를 중심으로 한 네오콘 진영과 전통 보수주의자인 콜린 파웰이 대립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립과 딕 체니의 행보를 보여주면서도 영화는 딕 체니의 신념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한 변호를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영화는 딕 첸이라는 인물을 그리면서 중반 이후로는 어떠한 당혹감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빅쇼트에 미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중반 이후가 모호해지는 것은 바로 그 당혹감에 있습니다. 딕 체니를 정의하기엔 영화가 지니고 있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 생각에 딕 체니는 영화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거물이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영화의 당혹감을 읽은 것은 우선 딕 체니의 정치적 역량입니다. 부시 행정부는 역대 최악의 정부였고 이들이 일하는 방식은 엉터리죠. 부시는 영화에서 아주 멍청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실제로도 그랬을 겁니다. 문제는 딕 체니입니다. 이 사람은 부통령으로 있으면서 부시 행정부의 모든 요직에 자기 사람들을 꽂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법률을 파고들고 자기에게 유리한 해석을 만들어냅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 때 딕 체니는 꼭 법률가와 이야기합니다. 영화는 그런 그를 보며 당혹감과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네오콘의 모습입니다. 네오콘은 극단적으로 법치를 중시합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자면 법에만 어긋나지 않고 그 범위에 포함되지만 않는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딕 체니는 그 누구보다도 그 이념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언제나 자신과 미국 대통령의 한계를 시험하고 법의 구석구석을 파고들며 한없는 권력을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9.11 테러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도 먼저 변호사와 법률적인 문제부터 체크하는 딕 체니의 철저한 태도에 영화는 계속해서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시선은 바로 딕 체니의 개인사입니다. 딕 체니가 지니고 있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가족을 향한 사랑이죠. 딕 체니에게는 그것이 최우선의 가치로 보입니다. 딸을 위해 자신의 야망까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영화는 마치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을 보듯 딕 체니를 바라보는 뉘앙스를 보입니다. 저렇듯 철두철미하고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족에게는 저렇게도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일 수 있는가 하고 묻는 거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딕 체니가 무척 복잡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부시라면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멍청이라고. 도널드 럼즈펠트라면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념 같은 것도 없는 단순하고 과격한 정치인이라고. 그런데 딕 체니에게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권력을 쥐는 데 있어서는 무척 유능하고 똑똑하고 치밀하고 가족에게 좋은 가장입니다. 여기에서 영화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바이스입니다. 부통령이라는 뜻과 악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전기 영화이죠. 그렇다면 전기 영화의 목적, 딕 체니는 누구인가에 대해 어떠한 답이라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딕 체니는 어지간히 비밀이 많은 사람이고 딕 체니라는 인물을 다각도로 검증하고 평을 내리기에는 시기상조였습니다. 그렇게 영화는 나열을 선택한 것입니다. 중반 이후로 영화의 흡입력이 급격히 뒤틀리고 진행이 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딕 체니와 관련된 일화들을 그냥 늘어놓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편집과 기발한 상상력으로 재미있게 표현하지만 그건 그냥 기교에 불과하죠. 빅쇼트에서는 명료하게 필요한 정보들을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방법이었다면 바이스에서는 중구난방으로 불규칙한 정보를 흩뿌리는 수준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한 인간을 이해한다는 건. 영화는 마침내 딕 체니의 심장을 꺼내기까지 합니다. 그의 심장을 꺼내어서 관객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게 바로 신보수의 네오콘의 심장이다. 라고 말이죠. 아직 핏기가 묻은 그 심장, 심장을 적출당한 네오콘. 새로운 심장이 이식되고 시대는 변했습니다. 영화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딕 체니는 여전히 살아있고 임기가 끝날 무렵에는 다 죽어가던 사람이 임기가 끝나자마자 왕성하게 오바마를 비판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영화는 끝내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에 딕 체니의 입을 통해 당신들이 나를 만들었다. 나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식의 중요한 대사를 남기지만 저는 그 대사에 대한 답은 전반부에 나온 도널드 럼즈펠트의 웃음으로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핵심은 엔딩 크레딧 바로 전에 나오는 영상에 있었습니다.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갑자기 진영 논리를 꺼내고 싸우기 시작하는 사람들. 영화의 메시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도식화된, 구조화된 논리로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은 분노의 질주 이야기를 하면서 끝나죠. 영화는 어쩌면 이런 겁니다. 아무리 힘들게 취재를 하고 진실이라 믿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도 결국 오락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지나치게 엄숙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 쿨함이 어쩌면 이 영화의 모든 것일지도 모르죠. 기발한 편집, 중간에 엔딩 크레딧 한번 올라가는 장면에서 주는 유쾌한 웃음,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 언제나 빠질 수 없는 워터게이트. 모든 부분이 좋았지만 결국 이 영화는 부시 행정부의 진실을 파헤치지 못했고 딕 체니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다소 아쉬운 완성도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그만큼 흥미로운 정치 영화였어요. 하지만 이 영화는 끝내 실패했습니다. 딕 체니가 어떤 사람인지 영화는 분명히 말하지 못합니다.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고 밀어붙인 딕 체니는 악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악은 어떻게 탄생한 것이죠? 악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아쉽게도 영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이스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수작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충분히 볼만한 작품입니다. 미국 정치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아는 것이 많은 분들은 더욱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 바이스에 대한 저의 더 자세한 평을 듣고 싶으시다면 이번 토요일 13일 오후 4시 신도림 시네큐에서 제가 진행하는 영화 인수분해를 보러 오시길 바랍니다. 13일 4시 1관에서 하는 바이스를 예매하시면 A3 사이즈 포스터를 전원에게 일부 관객들을 추첨해서 팩트플리스라는 서적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이스와 관련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저와 함께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